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의 개념은 이렇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m보다 크다. 두 근 사이에 m이 있다. 요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두 근 모두 이렇게 두 근 모두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어야 합니다. 실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이에요. 자, 기억할 수 있나요? 두 근 모두 m보다 큰 거잖아, 그지? 두 근 모두 이렇게 말을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어야 한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걸 그림을 보자마자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2차식이잖아. 요 파란색이 2차식인데 요 파란색 2차식이 m을 대입하면은 위로 대입하지 않나요? 이렇게 대입을 할 때 위쪽으로 대입이 되면 함수값이 양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에서는 fm의 값이 양수다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계 방정식. 이 추계 방정식 빨리 보는 거 연습했죠? 추계 방정식이 m보다 큰 쪽에 있다는 거. m이 여기 있잖아. m의 오른쪽에 축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자, 지금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합니다. 근의 위치를 할 때는 두 근 모두라는 표현이 쓰이게 되면 실근 조건이 필요해요. 실근 조건, 그 다음에 함수값의 부호 다음에 추계 방정식, 요렇게 세 가지의 공통 범위를, 요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두 근 모두에 해당하지 않고 두 근 모두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뭐냐면 두 근 사이에 어떤 수가 있을 때예요. 두 근 사이에 어떤 수가 있을 때는 함수값의 부호만 하면 됩니다. fm이 음수다, 이렇게 fm이 음수다. 괜찮나요?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아무래도 이 왼쪽 부분이 많이 어렵지 않나요? 이 왼쪽 부분이 어렵잖아요. 요걸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풀이 방법만 개념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81번은 어떤가요? 1081번은 보통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얘는 0이라고 해놓고 이 방정식의 해가 두 근 모두 이렇게 방정식의 해가 1과 3 사이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내 생각에. 선생님 생각에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눈치채기 힘들게 이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x절편처럼 그래프의 x축과 만나는 점으로 표현을 했죠. 보통은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눈치채기 어렵게 x축과 만나는 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아무튼 알파하고 베타는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죠. 그 두 근 모두가 1과 3 사이에 다 느껴지나요? 두 근 모두 1과 3 사이에 있구나. 1이 여기 있고 3이 1과 3 사이에 있구나. 그렇다면 두 근 모두 그렇다면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같다를 빼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값 괜찮나요? 1을 대입할 땐 위쪽으로 대입하게 되니까 그럴 때 함수값은 1보다 크다. 죄송합니다. F1이 0보다 크다. F3이 0보다 크다. 그리고 추계 방정식 빨리 봐야 돼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추계 방정식을 빨리 보지 못하면 버벅됩니다. 추계 방정식이
1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네 가지의 공통범위를 구해줘야 되고, 공통범위를 구할 때 부등식이 여러 개면 차근차근히 연립을 해나가는 게 더 좋습니다.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 우선 판별식 4분의 d를 쓰겠네요. 4분의 d는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k가 2분의 3보다 크구나 라는 범위가 하나 나오고요. f2를 구해보면 1 마이너스 2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은 0보다 커야 돼. 근데 이 문제 참 특이하네요. 얘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0보다 큰 거야. 이거 우리 할 줄 알잖아. k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클 때는 k가 2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만 아니면 됩니다. 요건 여기다 갈까요? 얘는 F3은 9 마이너스 6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군요. 2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다. 2하고 6인데 K가 2보다 작고 6보다 큰 범위에 있는 거죠. 2차 부등식을 못 풀면 안 됩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꺼번에 4개의 공통범위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하고 여기의 공통범위를 미리 구해놓고 가는 게 어떤가요? 선생님 생각에는 부등식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쨌든 2보단 작으니까 2는 아니라는 게 필요 없어지네요. 그죠? 조금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2분의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6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공통범위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만 해당하잖아요.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요 범위, 색칠된 범위에서 마지막 요거의 범위만 씌웁시다. 마지막에 한꺼번에 4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는 게 더 빠릅니다. 축이 뭘까요? 여러분들 요거 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축의 방정식은 x는 k 괜찮나요?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얘가 x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지니까 x는 k의 대칭축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구나. 요건 여기다 갈까요? 대칭축 k는 1과 3 사이에 있구나. 1과 3 사이 그러면 마지막에 부등식이 1과 3 사이가 이쪽에 들어가니 공통 범위는 얘구나. 이렇게 2분의 3에서 2 사이 2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080번은 눈치가 좀 필요해요.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두 근 중에서 우리 얘를 fx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두 근 중에서 여기에 두 근이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이 두 근 중에서 한 근만 2차 방정식 여기에 두 근 사이에 있다. 이건 뭐야? 3하고 4 마이너스니까 x는 3하고 4예요. 무슨 말이야? 이 방정식의 두 근 중 한 개만 3하고 3 사이에 있어라. 어때요? 이거 되나요? 3하고 3 사이에. 괜찮죠. 근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돼요.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4가 있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두 근 사이에 4가 있으니까 좀 편한 유형이잖아요. 뭐야? F3이 양수면 F4는 음수면 돼요. 또는
F3이 여기 F3이 음수지. F3이 음수면 F4는 양수. 이걸 풀면 나와요. 이거 공통범위 구하고 요거 공통범위 구하면 이거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센스 있게 이거 어때요? F3과 F4의 부호가 다르다 괜찮나요? 얘도 양수, 음수잖아요. 얘가 음수, 양수잖아요. 아, F3과 F4는 부호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 위에 있는 걸 풀어도 되지만 F3 곱하기 F4가 음수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게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이걸로 풀어볼게요. F3은 9-6a-2예요. F4 16-28 아니요 죄송합니다. 오 잘못했죠. 큰일 날 뻔했어요. 16 F4니까요. 16-8a-2가 음수 이걸 풀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7 얘는 마이너스 8a 플러스 14가 0보다 작다. 여기서도 마이너스 나오면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a의 범위는 6분의 7보다 크고 8분의 14보다 작다 하면 되겠죠. 얘가 이제 뭐 약분해야죠. 6분의 7보다 크고 얼마예요? 2로 나누면 4분의 7보다 크다. 괜찮나요? 6분의 7보다 크고 아유 선생님 글씨 너무 못 써요. 그리고 4분의 7보다 작다. 괜찮죠? 1082번은 이런 얘기예요. 얘하고 얘를 연립하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있고 1차 방정식 다시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어서 만나는 두 점을 A하고 B라고 했는데 선분 위에 A, B가 아닌 요점이 있더라. 아, 요런 관계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를 연립을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x 괜찮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까지 괜찮나요? 요렇게 넘어가서 마이너스로 묶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식 자체를 fx라고 둘게요. 연립을 한 요식을 fx라고 둘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x좌표를 x는 알파 여기에 x좌표를 x는 베타라고 하면 여기가 x는 3이에요. 이해되나요? 얘가 3, 마이너스 11이니까 이게 이제 x는 3이에요. 그러면 얘를 두 식을 연립한 식을 또 하나의 식으로 인정을 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두 근은 알파와 베타가 돼요. 이해되죠? 여기 이 식의 x절편이라고 해도 되고 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그게 알파고 베타인데 그 알파 베타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3이 있는 거야. 아, 그러면 근의 위치에서 어때? 좀 편한 쪽에 속하죠. 아, 그렇구나. 얘는 F3. 뭐요? 두 근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는 3보다 작고 하나는 3보다 크다. 아니면 두 근 사이에 3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함수값에 부호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야. 아, F3이 0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F3이 0보다 작다를 풀면 돼요. 해볼까요? 3을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3a 플러스 9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요. 9는 없어지나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선생님 틀린 것 같아. 다시 한번 볼게요. 3을 대입하면 3, 3은 9 마이너스 3a 플러스 9 없어지는 게 아니죠. 18이죠 18. 뭐야 선생님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3에 이게 플러스 18이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요거 두 개 더하면 18이니까 플러스 16 이렇게 되나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2가 마이너스 16보다 작아서 a는 뭐예요? 3부 부동항 아끼고 3분의 16보다 크다. 5점 얼마 얼마보다 크다. 이게 5점 얼마 얼마보다 크다. 6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1083번은 여기에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이죠 이게?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바라보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어. 그럼 뭐야? 얘를 fx라고 했을 때 f-1은 음수야. 양수. 죄송합니다. 위로 대입되죠. 죄송합니다. 양수야. f1은 음수야. f4는 양수야. 여기에 공통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양수, a가 1보다 크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음수, a는 뭐보다 크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제 마지막에 세 개를 다 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두 개의 공통 범위가 a가 1보다 큰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왔으면 그거 먼저 연립을 해두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4를 대입할까요? 4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4보다 커서 a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4분의 4분의 14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1보다 크고 4분의 14가 3점 얼마잖아. 그치? 요거보다 작으니까 요 안에 있는 정수는 2하고 3이 있지요. 그러면 두 정수의 합은 5였다. 괜찮나요? 혹시 선생님 저는요 이 그림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를테면 f-1, f1 얘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하고 1하고 부호가 달라요. 얘는 음수예요. 또 f1 f4 얘네들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니까 함수값의 곱 그러니까 f1 곱하기 f4도 0보다 작아요. 이거 두 개의 공통범위를 구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성장하고 있다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잘하고 있는 거니까 아주 잘했습니다.